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판문점 선언 1주년 영상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치명적인 결점, 항상 국민들에게 현실적이며 무게감 있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지를 못하고 항상 공허하고 이 빈 깡통 같은 속이 꽉 찬 참치캔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빈 깡통의 메시지, 비겁하고 무능하니까 기자회견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홍보 기자회견이나 하고 수석 비서관 회의나 이런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공허한 메시지를 날려버리는 것,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어저께 판문점 선언 1주년 메시지는 또 하나의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제가 8가지 대목을 추려서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이 촛불파리 소년의 동화 같은 메시지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다. 아니, 이게 우리는 이제 남과 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이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노예의 평화, 위장의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 북한의 김정은이로부터 핵을 없애버리고 북한 정권을 이 문명세계로 이끌어서 자유민주 체제에 남한이 흡수 통일을 해서 이룩하는 진정한 평화. 그거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위장평화여, 노예평화여, 굴종평화입니다. 평화는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입니다. 2번, 대륙을 꿈꿀 능력이 있다. 이번에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능력을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저 대륙을 꿈꾼다는 것은 한반도를 뛰어넘어 이제 유라시아 이 대륙철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반도를 넘어서 이 유라시아 이 철도라든가 이런 물류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7,500만 이 통일 국가가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이 가능한 어떤 개방체제가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이 꿈꾸고 있는 어떤 그 낮은 단계든 중간 단계든 남북 간의 서로 체제를 존중하는 연방제 통일, 이 연방제 통일로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시장경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있는 한 거기에 꽉 맡겨서 남북 간의 연방제 통일을 하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과 이 투자가 북한을 거쳐서 유라시아 철도로 절대로 못 갑니다. 저 대륙을 꿈꿀 능력의 전제 조건은 자유민주 흡수 통일입니다. 북한의 체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투자경제, 개발경제로 만드는 것. 3번, 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졌다. 우리인데, 자, 북은 여전히 저 공산당의 이 헌법이라든가, 북한 노동당의 헌법이라든가 각종 규약 또는 법률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 공산당 체제는 한 번도 남한에 대한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핵을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인민을 인터넷에서 철저히 통제를 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하게 변형되고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유지하는 것은 공산주의 이념,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공산주의 이념에 목을 매달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좌파 이념, 철진한 낡은 좌파 골수 이념에 칼춤을 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민노총에 대한 방치,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끊임없는 사정과 보복, 아니 자기 자신이 이념에 빠져서 이념의 칼춤을 추고 있으면서, 자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똑같이 공산주의 이념에 무기장난을 불장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졌다고 저런 식의 정말이지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다. 저것은 국민들에 대한 거짓말이요, 코미디요, 일종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판문점 선언의 주요한 핵심 내용들, 민족 자주의 원칙, 그리고 지난해 연내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 그리고 남북 교류, 그리고 14조 원이 들어가는 노무현의 10.4, 14선언을 이행하겠다고 한 합의, 그리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이런 판문점 선언의 핵심적인 합의 내용이,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이것이 완전히 지금 허공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무슨 판문점 선언이 있습니까? 완전히 형해화된 판문점 코미디, 판문점 평화쇼, 판문점 비핵화 사기극에 막이 내렸는데, 객석은 텅 비어 있는데 무슨 선언이 하나하나 이행되고, 저렇게 노골적으로 국민에 대고 아주 뻔뻔스럽게 낯빛 하나 변하지 않냐고 거짓말을 합니다. 남북 공동연락소에서 남북이 항상 만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이요, 코미디요, 허언이요, 일종의 자기 최면입니다. 남북의 연락사무소장이 되어 있는 이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개성에서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허수아비처럼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사실상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는데 뭐가 남북이 항상 만납니까? 6번,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 새로운 길이고 함께 가야 하는 길이기에 천천히 오는 분들은 아마도 김정은이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김정은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김정은 세력은 이 엉성한 길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김정일이 가고자 하는,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B트랙입니다. 이 문재인의 이 환상에 빠진 A트랙이 아니라, 아무리 기다려봐야 오지 않는 사람들, 평생을 기다려보십시오. 오나. 왜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국가 노선은 문재인이가 생각하는 것과 180도 다르기 때문에, 무슨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발전, 속아 웃는 소리입니다. 7번,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른다. 자신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큰 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간의 이 비핵화 협상을 큰 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김정은과 벌이는 게임은 큰 강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태풍이고 바람입니다. 강이 아니라 바람이요 태풍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와 벌이는 협상은,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와 맞짱 뜨는 씨름은 큰 강이 아니라 바람이요 태풍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그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서 산을 때리고 바다 위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문재인의 논리라면 세 나라도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은 핵을 포기했어야죠. 자, 그리고 베트남과의 평화협상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문재인의 논리라면
우여곡절 끝에 평화라고 하는 합의에 도달했어야죠.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협정, 그리고 이 미군 철수 2년 만에 북한의 공산주의 태풍을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태풍이 남베트남을 휩쓸어 버렸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와의 협상, 그리고 비핵화 협상은 강이 아니라 태풍이라는 것. 마지막, 도보다리 산세에게도 안부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연설문을 써주는 이 신동호 연설문 비서관은 전대협 출신의 시인입니다. 겨우 저런 무슨 이 전대협 출신의 운동권 출신의 아마추어 시인의 수준, 도보다리 산세에게도 안부를 묻는다고 하는 저 정도의 수준을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연설문이라고 내놓습니다. 지금 도보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보다리 해서 했던 김정은과의 대화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문재인이 그렇게 걱정하고 아꼈던 이 재개발 투기의 달인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해 8월 리비아에서 납치된 한국인에 관한 성명을 내면서 리비아 무장단체에 관한 정보라면 사막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헛소리의 논평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김의겸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산세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꿈 깨시오, 깨몽. 감사합니다.